그래서 뭔데? 또 묻으려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기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K-팝의 대표 주자가 생각하는 K-팝은 이런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K-팝은 두 분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는 토크쇼 특이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소의 찬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멋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근데 음악평론가 우리 유나 씨. 네. 저는 약간 좀 새롭거든요. 왜요? 항상 이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아, 무슨 말씀을, 그건 제 대사죠. 아니, 저 양쪽에 지금 8K 정도로 뭔가 화면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실물 일리가 없어 같은 마음으로 저는 가운데 지금 앉아있죠. 자, 오늘은 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그 전에 두 분 요즘에 어떤 노래 들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일이 일이다 보니까 좀 네. 신보들 위주로 듣느라 제 취향의 음악을 따로 찾아 들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때 트렌드, 뭐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음악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듣기 싫어도 억지로 좀 들어야 되는 편이네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계약금. 네. 그렇게 듣다 보면 네. 갑자기 집중되는 곡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좀 요새 좀 최애곡이 있나요? 아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근에 네. 그 국내 팀이긴 한데 네.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서 거의 팝팀처럼 사랑받는 팀이 하나 있어요. 어느 제가 팀이죠? 또 웨이브 투어스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국내 웨이브 3인조 투어스. 밴드인데 가사도 전부 영어고요. 반응이 처음 오기 시작한 것도 해외여서 사실 지금 앨범을 내고 미국 투어 중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아직 투어를 안 하는데 네. 미국에서 웬만한 케이팝 아이돌보다 훨씬 큰 규모로 그런 것 같아요. 네, 투어를 하고 있어서 웬만한 인기 그룹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SNS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랄지 그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원 사이트에서 월별 청취자 수가 높은 팀이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게 될것 좀 같습니다. 레트로하면서도 낭만적인 팝 락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기보다는 네. 갑자기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되는 곡들 있죠. 그걸 찾아서 일부러 들어요. 역주행하는 곡들이나 네. 뭐 이런 곡들일까요? 역주행이 아니라 그냥 인기 있는 곡을 들어야 돼요. 네, 왜냐면 혹시나 챌린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 음악을 틀기보다는 이게 좀 옛날 사람 같을 수 있는데 라디오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의 분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 유행하는 곡들이 나오잖아요. 찬열 씨는 혹시 뭐 많이 들으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장르 잘 안 가리고 그냥 빌보드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좀 랜덤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새로운 노래를 좀 찾고 싶어서. 최근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식으로 예. 랜덤하게 AI의 힘을 빌려서 맞아요. 뭔가 우리가 직접 찾는 것보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게 내 마음을 더 잘하는 것 같은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자동 재생이 편하죠. 네. 근데 저 최애곡이라기보단 최근에 좀 컨트리에 좀 진짜요? 꽂히고 있어서 빌보드 차트에도 컨트리가 좀 되게 많이 있고 네. 자전거를 요즘에 좀 많이 타는데 날씨 좋을 때 자전거 타면서 컨트리 음악 들으면 약간 미국 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랬다. 네, 기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 팝을 우리가 정리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팝 중에 팝은 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좀 너무 가볍나요? 아예 좋아요. 제작진도 저랑 좀 비슷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사실 팝 중에 팝은 이런 거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묵직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예. 딱 좋아요. 자, 그래서 사실 요즘에 팝을 응용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뭐 K-팝, J-팝, C-팝, 인도의 I-팝 등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걸 또 외국인 또 입장에서는 K-팝? 한국 노래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뭐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K-팝, J-팝, C-팝, I-팝은 이거다라고 두 분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저는 좀 힘들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두 분. 이것은 무리다. 아니에요. 저 지금 여기서 내려가도 되나요? K-팝의 대표 주자 찬열, 네. 평론가의 대표 주자 유나 아,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나가는 것 같네요. 예. 자, 우리 찬열 씨, 네. 이 팝이라는 음악 언제부터 듣게 됐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팝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누나가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를 들은 게 제 인생 첫 팝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나이가 그러니까요.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나이가 나와요. 우리라고요? 아, 죄송해요. 우리 누나. 죄송합니다. 누나는 네. 우리 누님은 어떤 팝을 처음 들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라디오로밖에 맞아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어가지고 네. 배철수 음악 네. 캠프에서 당시에 아메리칸 탑 40라는 그 코너를 일요일마다 해줬었어요. 오. 그래서 최신곡,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빌보드 탑100 네. 차트에서 40위까지 있는 곡들을 이 역순으로 노래를 이제 들려주시면서 차트를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네. 저 그거 숙제하는 노트 제일 뒷장에 매주 주말마다 40위부터 받아 적으면서 와, 대박이다. 네,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유명 팝 가수가 있었거든요. 네. 뉴키즈 온 더 블럭이 있었는데 유명사고가 그때 제가 있었죠. 처음 들었던 스텝 바이 스텝. 아, 그리고 이게 팝일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조르디 선생님 조금씩 조금씩 그 예. 뭐 베베. 오엘레 베베 예, 맞아요. 유유아 꽃돼지 정말 너무 동경배 감각이 들어서 괴로워요. 사준 씨는 조르디 모르죠? 모르죠. 진짜 몰라요? 예. 조르디를 몰라요? 제가 보기엔 이거 80년대 초중반 이후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우리 유튜브 망했다 어떡해. 조르디도 팝 가수죠? 뭐 그쵸. 뭐 프랑스이긴 프랑스인데 하지만. 한국 기준에선 어쨌든 비한국 가수들은 다 팝이라고 팝이죠. 부르다 보니까 마카레나도 팝으로 라틴 팝. 라틴 팝. 예.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네. 네. 너무 예스런데? 중년층을 타겟팅으로 하기로 하죠. 예. 자, 일단 이 팝 사전적인 정의는 대중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음악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찬열 씨, 예. 찬열 씨가 생각하는 팝은 어떤 음악인가요? 근데 사실 팝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외국 음악 정도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예, 서양 음악 혹은 그냥 한국 음악이 아닌 뭐 해외 가요. 해외, 네. 맞아. 그러니까 저 단어 자체가 사실 파퓰러에서 온 거잖아요. 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영미권을 기준으로 보자면 맞아요. 결국엔 대중을 타겟으로 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라고 보면 쉬운데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팝은 느낌이 좀 다르죠. 서양 음악, 영미권 음악 혹은 비한국 음악을 다 통틀어서 팝 음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케이팝들 중에서도 팝스러운 음악이라는 네. 말을 맞아요. 많이 쓰는데 맞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팝은 그냥 대중을 상대로 한 음악인데 다 팝인데. 케이팝은 그냥 다 팝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빌보드에서 들었던 팝 음악 같다고 하면 좀 팝 스타일의 케이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것도 확실히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요즘엔 사실 팝이라고 하면 좀 장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네. 곡을 쓸 때도 이번엔 좀 팝적인 장르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예. 그 팝은 외국 팝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스타일. 보는. 그쵸. 약간 좀 영미권에서 예, 인기 있는 스타일.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워요, 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기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팝이다라고 하면 큰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맞아요. 우리는 해외의 모든 곡들을 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맞아요. 야, 이거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그 팝을 통해서 어느 순간 J-팝이 생성이 되고 네. K-팝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일본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음악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일본 음악이 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을 시절에 J-팝이 파생이 됐다고 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약간 그 앞에 국가의 이니셜을 붙여서 뒤에 팝을 붙이는 것의 원조는 이제 J-팝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 쪽에서는 J-팝이 가장 먼저 인기를 끌고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 아시아권 음악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제2의 음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시장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아티스트들도 여러 가지 음악 장르들에 좀 도전해 볼 수 있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먹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일본 문화 같은 경우가 약간 비주류 문화권에서 워낙에 인기가 맞아요. 많았었어요. 예.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이랄지 맞아. 그리고 좀 유명한 영화 감독들의 예술 영화 같은 맞아, 것들도 맞아. 지금 케이팝도 그렇잖아요. 케이팝을 좋아하면 한국 영화 드라마도 좋아하고 맞아.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J-팝을 비롯한 일본 문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는 영미권 다음으로 많은 매니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반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화여대 뒤쪽에 그 일본 음악만 따로 파는 파는 작은 거. 네. 수입해서 파는 작은 곳들이 있었어요. 어. 그런 데 가서 일본 CD 사서 듣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일본에 가면 K-팝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맞아요. 뭔가 K-뷰티, 뭐 K-패션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동경하는 걸 보면서 네. 아, 다현이가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럼 그때 네. 이대 뒷골목에 가서 예. 처음 샀던 그 CD 어떤 거였어요? 저는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네. 저는 일본 그 음악들 중에서 밴드 음악 좋아했어서 스피츠라고 하는 지금 또 아이미온 같은 요즘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기 롤모델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또 역주행을 하고 네. 있는 팀이 있어요. 네. 전 사실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일본어 배우려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본 갔었거든요. 아 유학도 다녀오셨어요? 예. 아, 혼또 됐을까? 예, 혼또 됐어. 간발이마시다. 찬열 씨도 J-팝을 들으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 들었던 최초의 찬열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J-팝은 어떤 노래였죠?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엑스제팬의 쿨앤아이라는 곡이 있는데 한국인은 엑스제팬이야, 엑스제팬이죠. 사실. 네, 이제 드럼매니아라는 게임이 있어요. 오락실 가면 맞아요. 이제 그거를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서 아마 5학년 때인가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악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엑스제팬 쿨앤아이를 듣고 너무 신세계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이 있는 게 근데 한국은 진짜 제이락 하면 지금 얘기하신 료라인이에요. 네, 막 네. 무조건이야. 비주얼 락 네. 그리고 되게 막 화려한 그쵸, 기타 리프 그쵸. 이런 맞아요. 게 돋보이는 그리고 막 샤우팅 막 네. 엄청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던 스피츠보, 네. 미스터 칠드런 이런 팀은 또 컬리지 락 쪽이라고 해서 뭐랄까 비교적 단아하다고 해야 되나? 조용하고 네, 좀 심심하게 들리거나 보일 수도 있는 음악인데 또 대중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그쵸. 락 음악들이 차트에서는 또 인기가 되게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서로 무시했어요. 나 그런가요? 이거 좋아하는데 나 이거 좋아. 네. 나 밴드는 돌리고 혀 돌리고 이런 거 해야 돼. 더블 베이스 밟아줘야 되는데. 이제는 한국 가수들이 네. 일본을 진출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시작은 네. 보아 씨라고 그쵸, 하는 줄 그쵸. 알았나요? 그럼요. 네. 이거는 뭐 저희 K-팝 백과사전에 써 있습니다. 아시아의 별 우리 보아 씨가 이제 일본 진출을 시작을 하면서 맞아요. 이제 약간 판도를 뒤바뀌기 시작한 그때였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두 분은? 그때 당시에 또 저희 누나가 보아 누나를 보고 잠깐 그 가수의 꿈을 꿨을 때가 있었어요. 친구나도요? 예. 네. 한 3달 하다가 말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보아 씨가 일본에 진출을 하면서 음반 판매도 지금 120만 장 이상.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당시에 일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홍백갑전이라고 하는 10월 31일 날. 예, 연말에 열리는 그 이제 행사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보아 씨가 그 행사에도 뭐 몇 년 연속으로 계속 맞아요. 출연을 하고 그 프로그램의 라인업에 들어가는 건 그냥 그 당시에 J-팝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는 의미거든요. 무도관 공연이라든지 뭐 계절송을 발표해서 뭐 메리크리 같은 곡이 지금까지도 일본의 겨울을 대표하는 곡이 된달지 보아 씨 얘기만 해도 저는 지금 이 시간이 꽉 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은 네. 많은 가수들이 뭐 빌보드 몇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한 한국인 최초의 가수였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 난리 난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고 당시 예를 들면 9시 뉴스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오리콘 1위를 예, 하면 지금은 예. 안 나오지만 그렇게 이제 보아 씨가 물꼬를 틀으면서 네. 이제 찬열 씨도 일본 활동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많이 계시잖아요. 하셨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이제 일본 싱글도 냈었고. 네. 아, 찬열 씨 근데 뭐 자신 있게 네. 본인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저요? 네, 그럼 일본 활동 열심히 하고 좀 있습니다. 부족하셨나 봐요. 아, 왜냐면 지금 찬열 씨가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게.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제 네. 안에서는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 시대의 케이팝을 진짜로 예. 그냥 대동단결 시켰던 아이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쪼그라게 쉬지 마시고 좀 등 펴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랬었죠. 으르렁이 2013년도에 발매가 되면서 전 세계가 진짜 으르렁거렸어요. 기억이 나는 게 몇 년 전쯤에 네. 그 엠모 음원 사이트에서 케이팝을 대표하는 노래 그 순위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제 기억에 2위가 으르렁이었습니다. 으르렁. 그리고 1위가 보아씨 넘버원. 네, 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음악 전문가분들이 투표를 해서 만들었던 리스트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케이팝의 역사 안에서 입지전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맞아요. 곡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네. 곡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이거 또 제 자랑일 수가 있겠는데 하세요 그냥 이제. 예전에는 플래시몹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챌린지 맞아요, 세대라고 맞아요. 하시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네, 기억나요. 그 가족들 면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수백 명이 쏘리쏘리를 추는 게 맞아요. 그 토픽으로 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케이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케이팝 초반에 이제 세계에서 인기 있다는 네.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되던 유행이 그 플래시몹과 플래시몹, 예. 이제 리액션 영상 같은 것들이 맞아요, 예.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케이팝을 두루두루 좋아하는 외국 팬들의 유희? 그러니까 이게 플래시몹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챌린지로 변화된 게 맞나요? 그쵸. 아무래도 요즘엔 이제 그런 숏폼들이 인기가 있고 젊은 층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을 표출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요즘은 확실히 맞아요. 네. 아니 첫눈 챌린지도 예. 작년 겨울에 맞아요, 난리였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역시. 네. 네. 자꾸 눈물 너무 차올라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눈물 차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눈 오는 날 그 챌린지를 하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밖에 갑자기 눈이 폭설이 막 내리고 있어서 맞아요, 저 봤어요. 지금이다 하고 이제 바로 나가서 아. 눈물 좀 채우고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활동이 없었는데 네. 1위 후보가 네, 맞습니다. 1위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저도 약간 짧은 기사 같은 걸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즘 스타일의 역주행 그쵸. 사례여서 아니 그러면 첫눈도 있겠지만 네. 기억에 남는 뭐 챌린지 혹시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는 이제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 노래. 아 지코 씨. 지코의 아유, 근본 가져오셨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처음에는 갑자기 대기실로 들어와서 막 맞아요, 핸드폰 맞아요. 아무 노래 틀어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엄청 오랫동안 맞아요. 계속 아무 노래 챌린지가 뜨니까 그것도 계속 보게 되고 대기실 문화를 지코 씨가 진짜 바꾼 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잠깐 활동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속 똑똑똑 네 챌린지 가능합니까? 똑똑똑 챌린지 가능. 그러니까 방송 전날 잘 아실 거예요. 매니저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와요. 이거 가능해요? 네.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거 연습해야 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음악 작업할 때 야 이거 챌린지용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 퍼포먼스 하면은 막 이렇게 각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안무들 노래도 맞아요, 조금 예. 그런 틱톡에서 유행하는 네. 할 만한 조금 쉬운 노래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챌린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랑 컨택을 해서 그렇죠. 뭐 노래를 빠르게 느리게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미리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 작곡가분들이나 뭐 안무 만드시는 분들이랑요? 챌린지를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분들 오히려 전부가. 챌린지 프로가 있어요. 네. 네. 새로운 직종이 모르셨죠? 생긴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K-팝을 또 다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이 K-팝 중에서 해외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 음악 할 게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면 그러면 넓은 의미의 케이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음악이 다 K-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 선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중음악상 같은 곳에서도 네. 케이팝 분과가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는 퍼포먼스가 포함이 된 음악을 케이팝이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유 씨는 팝 분과로 가고요. 엑소나 슈퍼주니어가 오면 케이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나오는 음악을 K-팝이라고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이 K-팝 자체 하나의 장르로 규정 짓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해외에서는 지금 이미 한 3, 4년 이상 전부터 한국의 대중음악 자체를 그냥 K-팝으로 다 아울러서 뭐 롤링스톤 같은 데에서 네. 뭐 K-팝 아티스트 뭐 이런 걸 뽑는다 그러면 진짜 다양한 K-팝,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사에 있는 아티스트들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직도 심사하거나
선정할 때마다 그 위원들끼리 제일 싸우는 게 그 기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K-팝이 전체 한국 대중음악을 다루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와, 생각합니다.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거 기준으로 보자면 네. 뭐 아이돌 팝이 아니어도 한국 대중음악 쪽에서 해외 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팝 음악이 있냐고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한 100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 최근에 제가 좀 꽂혀있는 팀이 하나 있어요. 힙노시스 테라피라는 팀이 있는데 힙노시스 테라피? 네, 좀 잘 모르실 텐데 이분들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야, 한국 대중음악 안에도 이렇게 크레이지맨들이 있구나를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아이돌들 분들이 워낙에 이제 예의 바르고 네네. 막 이렇게 사력 있고 막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한국 뭔가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좀 얌전하다? 뭔가 너무 좀 틀에 갇혀 있다? 갇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형화돼 있다? 너무 딱딱하다? 너무 교육화돼 있다? 만들어졌다. 방송을 되게 인형이다. 약간 저를 뭐 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좀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그럴 수 있을 것 있어요. 맞아요. 같은데 다양성. 네, 맞아요.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근데 음악적으로는 사실은 해외를 좀 타겟팅해야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해외 활동도 많아지셔서 해외 팬분들에게 좀 눈여겨보시라고. 아,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좀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왜요?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규정 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맞아요. 단어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토론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추억도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네. 장르나 어떤 명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 네. 꼭 그냥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K-팝은 뭐뭐다라고 좀 정리를 좀 찬열 씨랑 잠깐만,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우리를 또 묻으려고. 아니 묻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보신 분들이 그래 알겠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뭔데 아, 그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뭐죠? 아, 잠깐만. 평론가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모든 평론가님. 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저 지금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K-팝은 2024년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한국에서 음악평론을 하고 있는 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대중음악의 한 조류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 말이 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 뭐 K-팝이 어쩌고저쩌고 싸워봤자 이 음악은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커다란 품 안에서 굉장히 작은 파트인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2024년에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장르이자 뭐 야, 음악이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태클을 걸 수가 없다, 그렇죠? 찬열 씨가 생각하는 K-팝, K-팝의 대표 주자가 생각하는 K-팝은 이런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K-팝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외국에서 느끼는 한국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용어 듣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K-팝은 현재 금메달이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거를 꼭 붙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맥상통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등이고 금메달감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K-팝이 유행이 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행사를 우후죽순 생겨게 나면서 어느 지역에는 K-팝의 시장의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를 그럼요.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또 갑자기 10년 뒤에 20년 뒤에 옛날에 K-팝이 유행했죠.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금메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랑을 좀 주시면 좋다는 생각으로 K-팝은 현재 금메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열 씨 이제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데뷔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또 엑소로서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음악들로 더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좀 첫 발을 이렇게 내디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 설레기도 하고, 저도 그 K-팝을 널리 알리는 일원으로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도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뭐 그냥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서 음악 얘기할 테니까요. 그냥 뭐 찬열 씨도, 득 씨도 여기 계시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주제뿐만 아니라 나는 이 주제가 궁금한데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주제들이 있으면 댓글로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이점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